안녕하세요, 여러분. KENJ의 미슬리입니다. 네, 오늘 토픽 1 기출문제 풀이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83회 59번부터 64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9번에서 60번까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보기, 지문을 읽어볼게요. 네,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괄호,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괄호,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괄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괄호. 네, 먼저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장 59번 다음 문장에 들어갈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선택을 하라는 건데요. 좀 보면 네, 먼저 보기를 볼게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위웨이. 네,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한다. 네, 일찍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네,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그때는 학교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이 걸린대요. 1시간.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아침 일찍, 더 일찍 나와야 한다. 네,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 30분인데 30분, 1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찍, 집에서 일찍 나와야죠. 네, 그래서 여기에 디귿에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싫은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네, 디귿 3번이 되는 거고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같은 것.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저는 요즘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겠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네, 늦게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네,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네, 저는 매일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30분이 걸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고 정답은 3번.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예, 문법적인 거 조금 풀어볼게요. 네, 일단 학교에 가다, 리허브. 그 학교에 가다와 다니다. 그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다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다녔다. 다녔다는 과거형이죠. 다니다, 다녔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그때는 학교까지 뭐뭐까지, 뭐뭐에서 뭐뭐까지, 뜨렌 이렇게 되는 거죠. 뜨렌. 그래서 예문을 이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예문을 조금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나요? 네,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네, A.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시간쯤 걸려요. 네, 뭐뭐쯤 꽝이죠. 5시간쯤 걸려요. 네. 그 다음에 뭐뭐보다 sovoy 정말 많이 쓰여요. 비교문이죠. 뭐뭐보다 뭐뭐하다. 네. 예문을 조금 보면 네, 이 옷보다 저 옷이 더 예뻐요.
버스보다 택시가 빠릅니다. 네, 시장이 백화점보다 쌉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덜 더워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여기서도 비교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하철보다 자전거가 더 느립니다. 또는 자전거보다 지하철이 빠릅니다. 그렇죠? 네, 뒤에 거가 이제 지하철이 더 빠르다. 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어야 하다. 네, 파이죠. 파이, 베트남 말로. 의미가 그런 형태이고, 예문을 조금 볼게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을 먹고 푹 쉬어야 합니다. 뭐뭐여야 하다. 꼭 뭐뭐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매일 숙제를 해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phải.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문으로는 실제 보기 지문으로서는 일찍 나와야 합니다. 꼭 일찍 나와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앞에 교통수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전거, 지하철. 네, 그래서 약간 그 교통수단과 관련된 단어를 조금 넣어봤어요. 네, 버스, 기차, 택시, 네, 지하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정말 많죠.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동차, 배, 비행기. 네, 한국에서 베트남 올 때 네, 비행기를 타고 오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차. 근데 여기에 지금 책에 세움하고 시클로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와 관련해서도 버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네, 먼저 네, 고속버스가 있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네, 요렇게 종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버스, 관광을 위한 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관광버스. 네. 그리고 버스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 버스 정류장이나 정거장. 네, 모두 다 표현 가능해요. 버스 정류장, 버스 정거장.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 이 버스 터미널은 네, 그 고속버스나 뭐 이런 시내버스는 아니고 예, 고속버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다른 지역에서 호치민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모여 있는 그 터미널이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네, 교통카드.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나우리엔염 맞아요? 여기 지하철에서는 네, 매표소, 지하철역, 지하철 노선도 네, 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한국을 가면 서울은 모두 다 지하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하철 노선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다음에 지금 이런 교통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얼마나 걸려요? 어떻게 가요? 네,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사죠. 의문사. 네, 어떻게? 를 대나우. 네, 얼마나? bao nhiêu? bao lâu? 네, 그다음에 언제? khi nào? 왜? tại sao?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얼마나 걸려요? 그다음에 언제 가요? 네, 왜 가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이외의 다른 질문이죠. 그다음에 교통 관련 어휘 조금 더 볼게요. 택시인데요. 택시 요금. 버스도 버스 요금, 뭐 지하철 요금 얼마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택시를 부르다, 택시를 잡다. 네. 그다음에 교통비 기억해 주시고 기타 그 이외에 알아두시면 좋은 거 네, 기차역, 공항, 네, 주차장,
주유소, 횡단보도, 육교. 베트남이 육교가 네네네네.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곳 있어요. 네, 육교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지하도. 지하도는 못 봤어요, 베트남에서. 신호등, 고속도로, 도로, 그다음에 타다, 내리다, 갈아타다, 길이 막히다, 시간이 걸리다, 교통사고가 나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 교통을 사용을 할 때도 쓰고, 네, 이런 토픽 시험을 볼 때 지문 이런 데서도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특히 요 부분, 갈아타다, 길이 막히다, 시간이 걸리다, 네, 교통사고가 나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61번부터 62번. 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 지문 읽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생겨서 지금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괄호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네, 문제를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여기 빈칸이죠. 네,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험람빅, 그러니까 일을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년이 남사오? 내년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기간까지 시간이 있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뭐뭐 네, 빈칸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네,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거는 그렇고 자 여기 보기를 볼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장소를 못 바꾸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 회사에서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장소를 못 바꾸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데 장소를 못 바꾸고 이건 아니죠. 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지켜요. 자유롭게 여행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계획을 계획이 없이 계획을 만들지 않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네, 저는 여행사에서 일합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여행을 다닐 겁니다.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저는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다. 이게 약간 문법적인 거를 조금 보면, 네. 는 지금 이 문법은 그 전에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뭔가를 했던 어떤 과거에 뭔가를 했던 것을 설명을 할 때 붙이는 거죠. 동사 뒤에 주로. 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네, 영국에서 온 마이클입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은 불고기였습니다. 네, 이것도 다 지난번에 여러 번 나왔던 반복되는 문법이에요. 네,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만든 목도리를 친구에게 선물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본 영화가 재미있었습니다. 이미 다 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할 겁니다. 을을 거예요. 세. 어떤 계획을 만드는 얘기하는 거죠. 내년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그래서 거예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도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예문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저녁에는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예요. 주말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유진 씨는 오늘 아마 안 올 거예요. 아마 극장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 네, 미래적인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뭐 있다. 지난번에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뭐 하고 있다. ing죠. 영어로 하면. 네, 그래서 동사 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거를 보면 그 예문을 보면 네, 요즘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동생은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읽고 계세요. 수빈 씨, 전화를 왜 계속 안 받아요? 미안해요. 그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뭐뭐고 있었다. 뭐뭐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문법으로는 뭐뭐에게, 한테, 께. 그래서 이거는 쩌가 되죠. 누구에게, 누구께, 누구한테. 예문을 보면 네, 란 씨가 안 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안 씨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세요. 네, 여기 보면 뭐뭐한테, 에게께 네, 이렇게 사용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63번부터 6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이메일을 아주 많이 다 사용을 하죠. 이메일이나 메신저, 메시지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을 보면 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보낸 사람, 그다음에 제목,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 이제 본 내용이 직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영어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네, 여기서 수업 기간, 수업료, 그 다음에 신청 방법. 수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 화요일, 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수업료 무료. 그 다음에 신청 방법 7월 22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네, 먼저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왜 윗글을 썼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 내용은 안내문이죠. 회사에서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네, 비용은 얼마? 그다음에 신청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보시면 수업 시간을 바꾸려고. 네, 2번은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 3번 수업 방법을 설명하려고. 4번 수업 장소를 안내하려고. 장소 어디? 없죠. 그다음에 방법, 수업 방법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수업 신청, 네, 수업 신청은 여기에서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수업 시간, 되지 없습니다. 표현이. 그다음에 64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먼저 같은 내용이에요. 네, 1번 7월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8월 1일부터 8월 31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어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네, 여기 수업 기간 보시면 화요일, 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그래서 아니고요. 영어 수업은 한 달 동안 합니다. 영어 수업은 한 달 동안 합니다. 수업 기간이 한 달이죠. 8월 1일부터 8월 31일. 한 달 동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네, 4번은 수업을 들을 때 돈을 내야 합니다. 네, 수업료가 무료죠. 免费. 무료죠. 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존댓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이나 편지, 공고문 이런 것에는 꼭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안내, 초청, 편지,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 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신짜오 이렇게 하고, 아,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시죠? 사업은 잘 되시나요? 네, 이런 안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내할 내용, 영어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안내할 내용, 사실이나 정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요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적인 거, 네, 조금 볼게요. 네, 시, 이렇게 존댓말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문, 부모님께서는 하노이에 사십니다. 시, 네. 사장님, 오늘 신문을 읽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한국 분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께,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다음에 분들의 이런 사람을 표현을 할 때 높여서 존댓말로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있다, 계시다, 자다, 주무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먹다, 드시다, 잡수시다, 그다음에 말하다, 말씀하시다.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문으로 존댓말을 조금 넣었습니다.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에 먹다, 잡수시다, 드시다, 그다음에 묻다, 말하다, 여쭈다, 여쭙다. 뭐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 부군, 아니면 남편, 신랑, 이런 표현도 하는데,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내 부군은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자다, 주무시다, 많이 알고 있는 표현들이고, 죽다, 돌아가시다, 데리다, 데리고 오다,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다, 네, 네, 모시다, 어른들은 모셔오다, 밥, 진지, 말씀, 집,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에 술, 약수, 약수, 약주인데, 이거 표현이 잘못됐네요. 약주예요, 약주. 여기가 약주. 네. 그다음에 이름, 성함, 존함, 네. 병환, 생일, 생신, 있다, 계시다, 주다, 드리다, 네. 그다음에 노인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르신, 네. 저기 어르신께서 이렇게. 그다음에 듣다, 경청하다, 그다음에 선생님, 부모님, 사장님, 네. 사람명, 분. 그다음에 만나다, 뵙다. 저 그 어르신을 뵀어요. 또는 뵐 거예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배고프다, 시장하다. 어르신 시장하시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시장하시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 내용들 같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